최근 기공식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계획이 아니라 일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주변을 주거, 업무, 상업이 결합된 복합 도심으로 확정을 했고, 그 순간 원효로를 단지형 아파트로 재개발하겠다라는 해석은 시효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공식적인 공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1조 원, 용적률 1700%, 하루 유동 인구만 해도 26만 명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엔진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곳은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올 첫 번째 배우지 원효로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원효로는 기존 단지형 재개발로는 실패가 필연입니다. 오직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원효로에서 대규모 단지형 재개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3가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요구하는 기능과의 불일치입니다. 용산의 배우지는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주거, 업무, 상업이 결합된 수직 복합 구조여야 합니다. 높은 담장과 폐쇄된 상가를 가진 단지형 아파트는 업무지구에서 쏟아지는 26만 명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속도의 문제입니다. 원효로 3가만 보더라도 추진 주체만 6곳이 난립해 있습니다. 각자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런 이질적인 집단을 수백 명 단위로 묶어서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무한 대기를 의미합니다. 원효로 2가 공공재개발 역시 보상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효로 4가의 모아타운 역시도 저층 주거지 개선 모델이라서 용산의 고밀도 수요를 담아내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효율적인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단지형 재개발은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이 용적률 250%에서 300%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로는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용산의 입지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소규모의 조합원이 고밀도 용적률을 독점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넓게 묶으면 망하고 작게 쪼개야 산다라는 것이 원효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난관을 뚫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원효로의 지형과 사업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사업성의 극대화가 핵심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서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110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재개발의 2배 그 이상이고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내놓더라도 나머지 50%는 온전히 조합원의 몫입니다. 조합원 수는 적은데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분담금을 낮추고 비례율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와 현실성을 잡는 블록 단위의 개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한 구역을 묶을 필요가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 단위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수십 명 단위로 줄어듭니다. 동의를 구하기가 쉽고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2030년 완공 시점에 맞춰서 입주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속도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 용도로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는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상층부에 주거를 넣는 복합 개발입니다. 이는 국제업무지구 배우지 기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부 유동인구가 상권을 떠받치기 때문에 단지형 아파트와 다르게 자산 가치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확보가 됩니다. 즉 방향은 복합 개발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하는가인데요.
저는 효창공원역 일대와 원효로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효창공원역 주변 상권은 국제업무지구의 배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적용이 된다면 30층에서 40층 규모의 주상복합타운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용문시장 역시도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동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남정초등학교 주변과 원효로 대로변에 위치한 블록들은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입 가격입니다. 현재 이 구역들은 초기 투자금이 3억대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용산이라는 타이틀,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이라는 입지를 고려할 때 3억 원대의 진입은 마지막 기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효로는 복잡한 구조상 대규모 단지형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통합을 외치는 목소리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게 묶어서 높게 짓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적은 조합원이 높은 용적률을 독점하는 고수익 구조, 이것이 팩트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도태되고 변화된 룰을 읽고 구조에 베팅하는 사람만이 용산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블록을 선점하는 겁니다. 기회는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